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업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일부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전 농민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는데 선별 지원이 결정되면서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짚어보죠. 권기창 안동대 한국문화산업 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조영창 뉴스 큐레이터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코로나로 인한 경북의 농업 피해 현황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사실 코로나 사태로 경북 농업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예. 실제 지금 호남은 보리나 벼농사 주곡 위주 농사고요. 경북은 지금 원예라든가 특작 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로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난해에만 하여튼 4,700억 원 정도로 지금 피해액이 추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친환경 농산물 분야, 그리고 화훼 분야, 농촌 체험 휴양마을 분야 이 부분이 거의 한 4,500억 정도 각각 피해가 났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겨울 수확 피해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사육 피해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피해 추산 금액을 하면서 지원 규모를 결정하면서 친환경 학교 급식 분야 330억 원,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직접 피해 지원액 204억 원, 예.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인한 농업 인건비 차액 지원금 540억 원, 그리고 여객 선사 운항 결손 지원금 289억 원 등 1,360억 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아마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으로 인해서 아마 대농들의 인건비 피해가 클 거라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수치가 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업 피해가 상당한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서 농업은 제외됐다가 다행히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농업 분야의 지원 내용도 좀 짚어주실까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가지고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는데 예. 농업인들이 다 배제가 돼버렸죠. 그래서 지난 3월 22일 날 성남 농민들이 여당 경북도당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펼쳤어요. 그래서 네. 선별 지원을 한다, 전혀 제외한다, 이런 내용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요. 농업이 배제되는 선별 지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죠. 또 이와 함께 농업, 농촌에 대한 무관심이 지속되면은 만약에 이것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가을철 수확기에 좀 강력한 시위를 하겠다, 이러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요. 어쨌든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주안과 지역의 정치권 모두가 요구를 하고 있어서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올해 가구당 100만 원 정도로 지급하겠다는 이제 예산을 마련을 했어요. 예. 또 그리고 전국 시도의장 협의회에서는 최근에 4차례 4차 재난지원금을 좀 전격적으로 지급을 해서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지만은 기재부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농민만 줄 수 없다. 소상공인들도 차등해서 준다. 이런 안을 냈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회 농해수위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을 제안을 했지만은 최종적으로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농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급 대상은 0.5헥타르 이하에 해당하는 농가 43만 1천 가구, 그다음에는 어가 2만 가구, 인가 1만 1천 가구 등으로 1,477억 원이 지금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회라든가 친환경 농가 또는 양식 어가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상북도 전국 농민의 연맹에서는 지급되는 것은 좀 환영을 하지만은 그래도 지원 대상이라든가 금액들이 너무 턱없이 보도하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소상공인들도 분명히 이제 선별 지원을 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것 같은데 이 선별 지급 방식에 농민단체에서 반발한 이유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나요? 예, 사실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소득 증빙 자료가 사실 제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특히 증명하기 이제 힘들죠. 예.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부가세 면세 품목이 대다수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카드 매출이라든가 부가세라든가 이런 어떤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단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이 피해 보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편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전국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상주시 농민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농업 배제와 선별 지원이라는 과정을 보면서 이 정부가 과연
농업과 농민과 농민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정치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농업 인구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선거에 영향이 미치는 예. 여기 줄어드니까 특히 그 농업을 신경 쓰지 않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근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예 특작 그 위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니냐, 특히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겨울에도 그 겨울 수박 농가 같은 경우에도 평년 대비 뭐 거의 가격이 4분의 1까지 폭락했다고 해요. 안 사 먹으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뭐 지금 배추 농가도 지금 그 산지 폐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 문제에서도 2020년도 2차 추경에서도 그 지금 700억 원이 농업 예산을 사실 전용했습니다. 이게 지원한 것도 추경에서.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이번 추경에서도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죠. 2조 3천억 원을 농업계 동의도 없이 이 전용해서 지금 농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면서도 사실 선별 지원한다고 하니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거는 지금 뭐 정부뿐만 아니고 국회 농수산위도 농해수위에도 지금 피해 우선순위 지원 대상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논의조차도 없다는 건 자체가 사실 그 특히 저는 경북 지역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수가 줄어드니까 뭐 정부나 각 자치단체에서 이제 나몰라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보편 지급을 할 경우에는 그 방식에 문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겠죠. 있을 수밖에 없죠. 이유가 있겠죠. 모든 지원 제도에는 사실 또 이게 그 원님 지나갈 때 현지명차보다 먼저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농지만 소유하고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 그 보편 지급했을 경우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또 뭐 실제 조금씩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농지 쪼개기라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중복이라든가 부정 수급이 발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농가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도 않은 데다가 이렇게 이런 어떤 부작용이 생기니까 보편 지급은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제 이제 농민단체에서는 구더기 무서워서 잘못 딴 거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런 부분에서는 사후 적발을 통하든가 이런 감사를 통해서 가려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편 지급할 경우에는 부정 수급이 확산할 우려가 있는 건 맞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재난지원금도 이렇게 논란이지만 농업 보조금 문제도 늘 등장하는 단골 소재죠. 방만하게 집행되는 부분이나 형평성 논란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농업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은 바보다 할 정도로 좀 방만 운영된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와서도 정말 보조금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정말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농업 보조금에 대한 실효성 논란, 과연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농업 보조금의 목적은 뭐냐면은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는 곳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가짜 농민까지 양산되는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예산을 간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라든가 결과 보고서를 잘 쓰는 사람이 연속적으로 받게 되는 이런 또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농업 보조금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 공동체의 갈등을 초래하는 이런 문제까지 지금 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보조금 지급 방식에 있어도 과거 3, 40년 전의 방식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는 집행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농 규모고 또 하나는 영농 경력이에요. 규모로 해버리니까 소농들이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고 경력으로 해버리니까 지금 방금 기농 기총한 청년들이 지원을 전혀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기농을 하러 왔다가 다시 또 도시로 돌아가 버리는 이러한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조금은 농민 중심으로 정말 필요한 농민에게 정말
극처방약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좀 방만되다 보니까 받는 사람만 계속 받게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실정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농업 보조금의 지급 방식에도 분명 문제가 있고 네네. 옛날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네, 있으니까요. 그리고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되지 않아서 예산 낭비도 심각하다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농업 보조금 그럼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또 이 문제도 심각한데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서류 조작이나 잘못 지급된 보조금이 얼마가 정도가 되느냐면 1,300억 원이에요. 아이고,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보면은 경북 안동에 있는 한 농가에서 낙후된 축사를 현대화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사업자하고 사전 공모를 해가지고 2배 이상 부풀려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적발이 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따라서 경상북도에서는 이제 어떻게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은 5배의 가징금을 부과해야 되고 네. 향후에 보조금이나 융자를 전혀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또 그리고 일시적으로 보조금이나 융자를 받아가지고 부당 사용해도 3번 이상 하면은 앞으로 재정 지원을 평생 동안 받지 못하도록 아예 중단하나요? 예, 그렇죠. 이런 예. 것도 지금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예. 어쨌든 또 보조금이 투입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등기부 등본상에 기록을 딱 남겨가지고 매각 처분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도 지금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현장 조사라든가 또는 무인 항공기 드론이라든가 또 스마트팜 매입 등을 이용해 가지고 사후 관리를 또 이행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보조금들이 좀 불합리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농민들 스스로가 먼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좀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이 된 것 같네요. 네. 네, 농업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농민수당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지급 현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청송군에서 올해부터 저 농민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예,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지금 6,156농가에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인 정성사랑화폐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수당이 농가당 지급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여성농업인들이 특히 대부분 이제 그 뭐랄까요 이게 세대주가 이제 남자 위주니까 여성농업인들이 소외된다 이런 측면에서 예. 이제 지적이 나와서 예, 예. 영양구 같은 데서는 이제 그 여성농업인들을 공동 그 경영주로 등록하면은 이제 행복 바우처라든가 그 농민수당 공익형 직불금 그리고 출산급여 이런 예. 부분을 다양하게 혜택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경북도는 사실 이 농민수당이 사실 그동안 좀 미온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판을 받았었는데 막 경북도도 이제 이거 비판에 못 이겨서 2022년부터 내년부터죠. 가구당 60만 원씩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아마 농민하고 어민뿐만 아니고 그 산림농가까지 지급하는데요. 한 20만 가구라고 합니다. 예. 한 1,18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예산 부담 문제로 약간 지금 도와 시군이 약간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4대 6으로 분담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일선 시군들은 우리가 분담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너무 낮춰달라고 이렇게 불만을 하고 있고 또 농민들은 또 기존 농업 지원 예산을 돌려막기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어떤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농민수당 여성 농업인이 소외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여성 농업인 공동 경영주 등록을 홍보하기도 하고 뭔가 보완책을 내놓고 있긴 한데 이 농민수당도 농업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중복 지원 논란이 있다고요. 그 문제가 지금 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농민들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자꾸 늘어났어요. 그래서 농지는 주는데 농민은 늘어나는 정말 아이러니한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통계청에 따르면은 2020년도에 농가 재배 면적은 72만 6,432헥타르였어요. 전년 대비 0.5%가 늘었죠. 즉 잠실 야구장 1,140개 정도의 규모가 농지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마어마하네요. 예. 또 반면에 농민은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2020년 9월 기준으로 보면은 농민 수가 173만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5만 명 정도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농민 중과 이율을 보면은 2019년 대비해서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크게 줄었는데 농민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예. 이러한 것들은
공익형 직불금이라든가 또는 농가수당 등의 문제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러다가 보니까 농지 쪼개기라든가 또는 중복수급, 부정수급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게 된 거죠. 그래서 농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역이 그렇지 않는 지역보다가 농민의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요. 이런 통계적인 수치만 보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농지수당을 많이 정말 농지수당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까지 지급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의 재정 형편이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농민수당이라든가 공익형 직불금 같은 지돈 제도가 중복되어서 도시 근로자나 업 등과 맞춰봤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규모 영농인 기업농가, 소규모 영농인 복지영농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그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애로가 없고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방향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정말 가짜 수급자가 많이 생긴다면 상당히 진정한 농민에게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는 뭐 당연히 고려를 해야겠고요. 정말 농사를 짓는 그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지원책 관련 문제 해결 방안으로 어떤 게 있을지 두 분 의견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농업 인구가 사실 급격히 줄었습니다. 지금 173만 명이라고 하는데 예. 아마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우루과이 라운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금 한미의 베트웨이 문제도 터지고 이랬을 때 농업에 지원된 두 차례의 장기 계획에 해서 거의 한 200조 원이 제가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 30년간 거의 한 200조 원이 투자됐는데 이 지금 농업 분야가 갈수록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거의 뭐 농가 부채 탕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어디에 쓰는지 모르게 사실은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농민들한테 과연 직접적인 지원이 됐느냐, 혜택이 도움이 됐느냐는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이번 저는 농민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농업재난지원금도 저는 꼭 필요한 분야에 핀셋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돈도 사실은 쓸데없이 그냥 낭비돼 버리지 않느냐는 생각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지자체들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지원을 하고 그러고 사후 추적을 통해서도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적발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 필요한 부분은 농업 분야에 투자돼야 될 거고 사실은 우리 지금 농업 분야라는 게 당시 농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국토관리라는 측면에서도 농업은 사실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요하죠. 그런 예. 측면에서 이게 예산 조다 효율적으로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정수급, 중복수급 이런 문제도 적발을 잘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농가 부채의 주범이 보조금이라고 할 정도로 보조금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농민들은 실제적으로 뭔가 좀 지원을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왜 그런 보조금이 농가 부채의 주범이 되느냐? 농기계를 사면은 보조를 해줘요. 보조를 받아서 사면은 현금을 주고 사는 것보다가 훨씬 더 비싸요. 현금 주고 사는데 조금만 돈을 보태면은 다 살 수 있는데 보조 받으면은 배 정도로 비싼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예 입찰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낮추어서 보조를 주면은 농민의 부담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는 혜택을 받는 농가가 늘어나는 거죠. 이런 문제들도 고쳐줘야 되고. 예. 그래서 현금성으로 자꾸 지급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이 준다. 예를 들면은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0%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사 지으려면 새벽부터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배달 서비스는 9시부터 되는 거예요. 아이고. 또 갖다 줄 때 다시 한참 일할 때 가지러 가야 되고 되나요? 갖다 줘야 되고 이러다 예. 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산을 가지고 농가에다가 직접 밭으로 똑바로 갖다 줘야죠. 이런 서비스를 할 때 농민이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이 원하는 정책으로 좀 하루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농민이 원하는 정책이 잘 수립이 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농업 지원책에 대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